신청 2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송모 씨. 정부가 지원하는 1%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자가 거의 한 110만 원이 넘는 결정을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보증금 3억이라는 그 기준하에 막혀서 송 씨의 전세 보증금은 3억 100만 원, 지원 기준인 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자로 인정해주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은 계속 3억 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이모 씨를 비롯해 24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씨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건물 같이 이제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법에 따라 경매 과정에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세입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는데 모두가 입장이 똑같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높은 문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경매가 다시 개시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35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이 중 36세대를 소유한 법인 2곳이 얼마 전 파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광주는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좀 안전 지역이라 생각을 했고 저랑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 씨는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모으는 벽보를 붙였는데 90명이 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한 두 법인의 대표가 부부 사이고 부부 개인 명의로 소유한 오피스텔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인 소유로 광주 시내 건물 14곳에 135채, 부부 개인 소유까지 합치면 200채가 넘습니다. 대부분 광주 광산구의 중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중소형 오피스텔이 밀집한 이곳 특성상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았고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을 동원한 계획적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상당수 매물은 딸이 중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있는 그 집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정말 둘이 딸 엄마 관계라는 거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남인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법인 파산 절차를 밟는 중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텅 비었거나 전혀 다른 업장입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광주시도 피해 접수에 나섰습니다. 목돈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될 텐데 그 대출 이자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오피스텔 전세금은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넘고 피해자는 최대 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지난해 7월 이 오피스텔 한 채의 매매를 중개하겠다고 나선 전세대출 브로커 이모 씨.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뒤 또 다른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금으로 챙긴 돈은 2년여간 57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전세 사기 일당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이들은 잘 팔리지 않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접근해 매매가보다도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차액을 챙긴 뒤 소유권은 신용불량자 등 가짜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이 2021년부터 9달 동안 122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당한 세입자가 50명이 넘는데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그냥 결혼이고 뭐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막막해요 솔직히.
특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분양업체 관계자까지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뭐 중개업자라든지 컨설팅 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 지역에 대해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사기와 사기 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모집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증금 반환이 당장은 어렵다는 것. 지난 5월엔 일부 임차인에게 이미 경매를 알리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장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임대인 측은 지난 6월 은행이자를 갚아 경매를 취하하고 보증금도 돌려줄 테니 보증금 만기를 6개월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임차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다리던 임차인들은 최근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경매가 계속 시야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변호사님 만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강제 경매건이 터져버렸거든요. 강제 경매가 진행된 가구는 58곳으로 임차인들은 전체 보증금 규모가 5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물엔 근저당 60억 원이 설정됐고 전세 사기 여부도 경찰 수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해 구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임차인들이 다 20, 30대거든요. 20, 30대라고 해도 중반 정도. 그러니까 거의 첫 전세 계약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보증금은 돌려줄 계획이고 강제 경매 등도 취하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